그리고는 이제 투자 분석. 이게 지난주 거의 끝물에 뵀다고. 근데 오늘 다시 언급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이제요. 52쪽, 강의 노트 52쪽이고, 책은 288쪽 가자고요. 선생님, 나는 사실은 지난주에 왔는데, 지금 했던 거 하나도 모르겠다. 지금 했던 거. 지금 한 15분 동안 복습했던 거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또 하고 또 할 거니까. 자, 투자 분석한다. 여기서 투자 분석에서는 화폐 시장가치 계수, 현금 수지, 투자 분석 기법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좀 빨리 가볼게요. 지난주에 저 약간 했으니까. 지난주에 화폐 시장가치라는 걸 했는데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벽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화폐 시장가치라는 게 뭐냐면 화폐 시장가치, 돈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1억하고 내년 1억하고는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걸 화폐 시장가치라고 그래요. 근데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고 과거 가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화폐 시장가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과거 가치. 그러니까 1년 전에 1억, 지금 1억, 1년 후에 1억. 그러면 봐요. 여기가 현재라면 여기 현재. 그다음에 과거 1년 전. 여기가 미래. 그럼 똑같은 돈 1억 있는데 지금 돈 1억하고 과거 돈 1억하고 작년 1억하고 내년 1억하고는 금액은 1억 똑같지만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걸 화폐 시장가치라고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제 말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자, 그러면 이 현재 시점의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하는데 줄여서 현가 불러요. 현가. 줄여서 현가. 미래 시점의 가치를 미래 가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내가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럼 과거 시점의 가치도 있겠죠? 과거 시점의 가치를 과거 가치라고 하겠죠? 그럼 과거 가치는 줄여서 뭐랄까? 가까? 가까랄까? 과거 가치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과거 가치는 공부하지 않고 시험이 안 나와. 과거 가치는 왜 안 나오냐? 과거는 묻지 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나온다 이게. 지금. 그래서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 이것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 시장 가치는 똑같은 돈인데 지금 시점의 가치하고 1년 후에 10년 후에 미래 시점의 가치는 다르다. 그게 화폐 시장 가치입니다. 그럼 화폐 시장 가치는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현재 가치의 뜻, 미래 가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논리. 그럼 이 세상에 인플레이션이 없고 이자가 없다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의미가 없습니다. 다 똑같다고. 이자율 때문에 현재 시점의 가치와 미래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럼 여기 현재 가치가 있는데 이 현재 가치, 지금 돈 1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 1억의 가치는 현재 가치입니다. 줄여서 현가. 그 다음에 이 돈이 1년 후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게 미래 가치.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그러니까 N년 후라고 하거든요. N년 후. N년 후라는 것은 뭐 3년 후냐, 5년 후냐 이 소리냐? 그럼 N년 후는 미래 가치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럼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미래 가치. 미래 가치는 줄여서 내가. 내가랑 하는 이유는 앞으로 온다는 소리야, 미래 시점은. 지금은 1월 1일, 12월 31일 날은 미래 시점이야, 미래 시점. 그러니까 미래 시점 온다 해서 내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요 이자율 때문에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자율 때문에. 그런데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요 할인율은 이자율인데 단지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럼 이거 할인율 안 쓰고 이자율 써도 상관없다고. 시험에 이자율이라고 나와도 상관없다고. 이자율이 나오든 할인율이 나오든 상관없는데 근데 굳이 구별하다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쓰고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금액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할인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할인율 이렇게 쓴다고. 이 논리는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해볼까요? 지금 돈 1억 있다. 1억을 은행에다 예금했다. 그럼 이걸 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원금.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안 준다 해봐요. 이자를 안 주면 1년 후에도 그냥 1억이야. 근데 이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데 이 이자율이 있는 거야, 이자율. 그러니까 이자율만큼 이자가 가산되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미래 가치가 된다는 소리야. 이 말은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이렇게 갈 때 이자율만큼 이자가 더해져서 금액이 커집니다. 할증됩니다. 그래서 할증이라고 하고 이제 미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럼 이자율을 크기에 따라서 이 미래 가치 금액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이제 네이트라에서 R이라고 하는데 이자율 10% 이렇게. 이자율도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10%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연이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구별하셔야 돼. 이제 연, 올.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올이라고 냈거든. 올. 그래서 반드시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수업할 때는 이제 연이라고 합니다. 연. 발음 잘해야 되지만. 네. 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분도 있고 1억이라는 돈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자, 그렇지. 그러니까 1년간 1년간이니까 연 10%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 1억 저금하면 은행에서 1년 동안 10% 이자를 준다는 소리예요. 그 이자가 가산돼서 미래 가치가 개선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뭐 수식으로 안 해도 바로 1억 10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럼 1억 1000은 어떻게 구성됐을까? 1억 1000은 1억 플러스 1000. 1억은 얼마, 뭐고? 원금이고. 1000만은 이자고. 그럼 결론 나왔잖아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원금에다가 이자 더한 것이다. 요거. 요것만 붙여줬잖아요. 이게 원금이고, 이게 이자니까.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만 붙여주면 되구나. 이자만 더해주면 되구나. 이 소리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논리가 중요해요. 그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를 알았다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논리는 그 반대로 하면 되죠. 그럼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이자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할인율이라고. 그러면 이자율만큼 이자를 더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빼야 된다고. 이자를 차감하면 된다고. 그러면 현재 가치 금액이 되는 거라고. 현재 가치 금액. 그래서 할인한다고 그래. 할인. 금액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할인했다. 할인이란 말 나온다? 그럼 현재 가치 만들라는 소리야. 그래서 미래 가치가 이렇게 현재 가치로 갈 때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할인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유사한 말로 한원이란 말 나온다고. 특히 감정평가에서 한원이란 말 나온다. 한원. 그럼 한원이란 말 나오면 이건 미래 가치 만드는 겁니까? 현재 가치 만드는 겁니까? 현재 가치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수익한원법이라는 게 있다. 수익한원법. 그럼 수익한원법이란 것은 요 한원 했잖아. 한원.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들었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 수익은 미래 금액입니까? 현재 금액입니까? 미래 금액이지. 요 한원 했습니다. 한원 했단 말은 현재 가치 만들었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들었다. 이 수익의 현재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들었다는 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익한원법이라고. 그럼 수익한원법에서 이 수익은 과거의 수익입니까? 현재의 수익입니까? 미래의 수익입니까? 미래. 그게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나왔다고. 몇 번 이렇게 했다고. 수익한원법은 대상 부동산이 지난 1년간 산출한 수익에. 그럼 수익이 지난 1년간이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그러면 수익한원법은 과거의 수익을 한원했다. 이건 안 맞잖아. 그래서 이 수익이 뭐다? 미래의 수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원이란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 만들었구나. 할인했구나. 평가했구나. 다 똑같은 말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는 나중에 수식까지 해볼 건데 지금은 이런 거 하지 말고 논리만 이제 해봤습니다. 뭐 계산 수식 그런 거 필요 없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는 영어청이 했다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즉각 관련 있는 거 볼 건데요. 작년에 평가사 시험에서 뭘 냈냐면 이걸 냈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자율이 높아졌다. 그럼 미래가치 금액이 커지니까 작으니까 물어봤어요. 자, 여기 현재 가치가 1억입니다. 그럼 이자율이 10%면 연간 이자율이 10%면 미래가치는요 1억 100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자율이 20%가 됐습니다. 그럼 이자율이 높아졌죠? 그 미래가치 금액은 얼마나? 1억 2000이 되죠.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 금액은 커진다. 이게 작년 평가사 시험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우리 시험은 평가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은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이 논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논리가. 그래서 평가사 시험은 미자율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작년에 물어봤고 재작년에 우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까? 현재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까? 현재 가치가.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졌다. 할인율이 높아졌단 말은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소리죠? 그럼 이자를 많이 뺀다는 소리야. 그러면 현재 가치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진다. 이게 30회 때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작년에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냈다고. 그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네. 물론 논리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하는 논리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게 최근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라고. 다음 30회 때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 금액은 낮아진다. 근데 가로에 있는 거, 가로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지. 가로에 있는 것도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이게 현재 가치가 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인율이 나왔다. 그러면 머릿속에 미래 가치가 나와야 됩니까? 현재 가치가 나와야 됩니까? 현재 가치. 그럼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 금액은 달라질 것인데,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 금액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자, 그럼 이제 화폐 시한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배웠다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일시불하고 연금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불하고 연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화폐 시한 가치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 화폐 시한 가치를 계수 보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이런 말 나오거든. 그럼 도대체 일시불하고 연금이 뭔가? 이걸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시불하고 좀 연금을 구별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일시불, 일시금 그러거든요. 얘는 의미가 딱 한 번 이런 소리야. 한 번. 한 번. 현금은 의미 한 번 발생했다. 이 한 번이라는 개념. 한 번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딱 한 번이다. 그러면 이걸 일시불이라고 한다고. 그럼 연금은 어떤 게 연금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그럼 10년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뭐 3년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동일한 금액이 계속적, 반복적, 계속적. 문장이 읽어서 계속적 의미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연금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럼 봐요. 예를 볼 건데, 요 일시불은 1억을 적립하고 3년 후의 가치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돈을 몇 번 들어갔나 봐봐요. 돈 몇 번 들어갔습니까? 한 번. 1억을 저금하고. 맞죠? 그렇죠. 한 번. 이런 경우를 일시불, 일시금이라고 한다고. 근데 연금이 이렇게 나와. 10년 동안은 일정 기간 동안이죠? 매년 1억 원씩 적립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적립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1억 원을 몇 번 했다? 10번. 이런 것을 연금 이렇게 부른다고. 연금은 대부분이 식자가 붙어, 식자가. 요 식자가. 그러면 10년 동안 1억 원씩, 뭐 매월 1,000만 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식자가 붙으면 대부분이 연금이야. 식자가. 그런데 식자가 붙었다 해서 다 연금은 아니에요. 대부분이 요 식자가 붙으면 연금이에요. 특히 돈에 식자가 붙으면 연금이라고. 돈에 식자가 붙으면. 그러니까 1억 원씩 1,000만 원씩 그러면 연금 이렇게. 자, 좀 있으면 다시 언급할 거예요. 연금하고 일시불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요. 실제 우리 시험에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이 화폐 시한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 논리보다는 시험은 이걸 내는 거죠. 화폐 시한가치 계수라는 걸 낸다고. 이 화폐 시한가치 계수와 화폐 시한가치는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화폐 시한가치 계수에서는 이 네 가지 사항을 우리 시험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첫 번째 구분해봐라. 그 다음에 역수관계, 활용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다음에 계산. 계산은 지금 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구분은 화폐 시한가치 계수라는 게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야. 화폐 시한가치가 현재가치가 있고 미래가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현재가치 계수를 줄여서 현가계수, 미래가치 계수를 줄여서 내가계수, 총 6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 화폐 시한가치 계수를 다른 말로 6계수 그래. 6계수. 6가지 계수라고 해서. 그럼 6가지가 있는데 3개씩 나눈다는 거야. 어떻게? 현재가치 계수 3개, 미래가치 계수 3개 이렇게. 그래서 구분하라고 나온다고. 구분. 그러니까 구분하라고 나오면 답은 3번 아니면 저당상수 아니면 감채인계수라고. 왜 그러냐면 봐요.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이 두 개는 자기들이 현가계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쟁점이 안 되지. 그다음에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인데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자신들이 미래가치계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감채기인계수나 저당상수는 이 이름 속에 현재가치인지 미래가치인지 뜻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 저당상수를 주면서 현재가치 계수다 그러면 옳은 말이지만 저당상수는 미래가치 계수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구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현재가치 계수 쓰고 굽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저당상수.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저당상수.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손을 확 때려버리고 싶어. 왜? 아니, 저당상수가 현재가치다. 이거 딱 하나면 끝나지. 근데 현재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 저당상수 막 써놓고 있어. 여러 번 써.
화장실 갈 때 내가 다 봤어. 여러 번 써놨어.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기다리고 있어. 누군지 보려고. 그래가지고 왔어. 근데 얼굴이 살기됐어. 자기 속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한 거야. 얼굴이 살기돼가지고 열심히 한 것처럼. 그렇죠? 그럼 불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막 외우고 이렇게 외우고. 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몰라, 이제는 더 이상. 자, 그 다음에 역수관계. 역수관계가 이 합해 시한가치 계수에서 네 가지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럼 합해 시한가치 계수에서 보통 네 가지 물어보는데 요 구분은 사실은 2번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고 요 계산 문제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요 두 가지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총 네 가지 중에서 역수 아니면 활용 이 둘 중에 하나를 거의 물어보는데 역수가 딱 절반이 답이 됐어. 역수가. 그러니까 역수가 계속 답이 되다가 한 4, 5년 역수가 안 나오다가 다시 역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역수관계를 알려면 사실은 제가 증명해야 된다고. 증명하는데 그 증명할 때 여러분 눈빛은 안 좋아진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거야, 이제.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역수야.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와, 여기 봐요. 이렇게 역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역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역수야.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 역수고,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인계수가 역수고, 이런 거시기 하죠. 이렇게 역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소리지. 자, 그럼 역수, 이제 어차피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역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역수. 우리 시험은 이 역수에 대해서도 가끔씩 물어보니까, 이거 외에 다른 데서도. 그럼 역수는 분자분모 바꾼 것을 역수라고 그래. 분자분모 바꾼 거. 자, 그러면 2분의 3의 역수는요? 3분의 2야. 3분의 2? 그러면 2의 역수는 몇이래요? 일부러 말 안 해주시려고 그래요? 2분의 2. 아, 미안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구나. A의 역수는? 자신 있어요? A의 역수는 몇입니까? A 역수는 Z입니까? 마지막 있는 거? A분의 1이야. A분의 1 이렇게. 자, 그럼 역수는 분자분모 바꾸는 거.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된대요? 1. 역수끼리 곱하면 1 된다고? 역수의 곱은 1입니다. 역수끼리 곱은 1이 되는 거예요. 역수를 곱했습니다. 1. 볼까요? 2분의 3하고 3분의 1을 곱하면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역수의 곱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역수를 좀 배웠고, 이제 좀 더 우리 시험에서 요즘 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볼 건데요. 그럼 이 연금의 현가계에서 역수가 뭡니까? 저당 상수란 말이에요. 연금 현가계에서 역수가 저당 상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저당 상수의 역수는 뭐래요? 저당 상수의 역수는요? 연금의 현가계수지.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가 똑같습니까? 맞잖아요.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저당 상수가 똑같은 말이 뭐래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뭐예요? 저당 상수.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와 똑같은 말이 저당 상수의 역수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와 똑같은 말이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라고. 이제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 좀 있으면 금방 알기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뭡니까? 감채 기금계수라고. 그럼 여기서도 이런 논리가 성립하죠?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똑같은 말이 뭐래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 감채기금계수와 똑같은 말이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 됐습니까? 아, 왜 그러는가를 금방 알게 된다고, 이게.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안 했나? 연금의 내가계수와 역수는 저당 상수야. 그럼 이 두 개는 똑같을 수가 없지. 연금의 현가계수와?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니까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라고. 같은 말 아니고, 연금의 현가계수와 똑같은 말은 저당 상수의 역수가 되는 거야. 그럼 저당 상수와 똑같은 말은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되고, 그래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저당 상수 쓸 자리에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말이니까. 됐죠? 시험을 그걸 낸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쓸 자리에 연금의 현가계수가 없으면 똑같은 말이 저당 상수의 역수를 쓸 수 있다고. 그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역수를 살펴봤어요. 역수를 살펴봤으면 그 다음에 활용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총 6가지의 쓸모가 쓰임새를 할 건데 이 총 6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3가지만 일단 하시면 돼요. 3가지만. 그 3가지가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감축인계수 이 3가지. 그 중에서도 요 2번보다는 3번하고 4번, 아니 3번 저당상수와 감축인계수, 특히 저당상수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활용에서는 어디다 써먹는가? 자, 그럼 활용으로 가봐요. 활용 쓰임새거든. 자, 1번 연금의 현가계수 쓰임새.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때 써먹는 거야. 연금 현재가치를. 연금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지금부터 볼 건데요. 자, 이러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어떤 현금 흐름이 있냐면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국가로부터 1억씩 받을 수 있다. 자, 1억 받는다. 1, 2, 3, 4, 5. 자, 그럼 여기가 이름이 여기는 몇입니까? 0. 이 0 이렇게 하거든. 투자 이론에서 0은 현재란 식이야. 현재 이렇게 그래요. 그럼 여기는 5년 후. 자, 5년 후니까 미래죠, 미래. 자, 봐봐요. 똑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했어요. 자, 이런 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동안 내가 국가로부터 1억씩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지금 받고 싶다. 현재 시점에 계산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면 이 문장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를 구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구하구나. 현재 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현재 가치 구하라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이유가 이거라고. 자 봐요. 처음에 배웠던 게 여기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논리 배웠죠? 그 다음에 연금과 일시불 배웠다고. 그러면 일단 이걸 보고 나서 이거는 현재 가치 구하구나. 이게 판단이 됐다고 이제.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일시불도 있고 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불인가 연금인가 이제 판단하면 돼. 그러면 이제 일시불인가 연금인가 이제 판단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럼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연금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연금인지 일시불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일시불, 일시금인지를. 똑같은 금액이 반복됐습니다. 연금이요. 그럼 이걸 묶으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소리야. 연금 현재 가치. 의미 되셨죠?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거 사용할래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가치 구하는 거죠. 현재 가치 구하는 거니까 이걸 써먹는 거라고. 이거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이걸 써먹는 거고. 그럼 현재 가치 구하겠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써먹을 건데. 근데 돈은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연금.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써먹는다는 소리야. 이게 의미하셨습니까?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야. 연금의 현가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써먹습니다. 이 소리야. 근데 시험 문제는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써먹습니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이런 사례를 준다고. 이런 사례를. 앞으로 5년 동안 1억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려면 무엇을 써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그럼 OX? 5. 됐습니까? 다시요. 이거 봐봐요. 앞으로 5년 동안 1억씩 연금이 발생하는데 이걸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려면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그게 OX인가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을 보고 먼저 이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를 구하는지를 파악한다. 그럼 현재 가치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재 가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이거 둘 중에 하나 써먹겠구나. 나온 거야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현금 흐름이 연금인가 일시불인가 판단하면 돼. 얘는 지금 똑같은 금액이 반복됐죠? 그럼 연금이라고.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구나. 그럼 이렇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 기술을 써먹는다. 이 소리야 이게.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써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 계수라는 게 있다고 이게. 이제 이 다음 3, 4월 과정에는 여기다가 수식 쓴다고 이상한 수식 쓴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입니다. 아까 봤죠? 지금 연금의 현가 계수 관련된 내용을 써놓은 거야. 자, 그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 상수를 곱하면 몇 된다? 1 된다. 왜? 둘이가 역수니까. 둘이가 역수니까. 의미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말 해볼게요. 자, 연금의 현재 가치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하죠? 맞죠? 여기까지. 맞죠? 그럼 이 연금의 현가계수 자리에 다른 말을 한번 써볼래요? 연금의 현가계수 자리에 뭘 쓸 거예요? 오케이. 저당 상수의 역수. 오늘 공부 다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은 이게 목적이었어요. 다른 것은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연금의 현가계수 자리에 저당 상수를 쓰는 게 아니라 저당 상수의 역수. 저당 상수의 역수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왜?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이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그럼 여기를 다시 해봐요. 자,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5년 동안 1억이라는 연금이 발생하는데 그걸 현재 시점에서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OX? O. 되셨죠? 그렇지? 이게 정식으로 가면 저당 상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이걸 바꿔서 저당 상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OX? O. 그렇게.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하지만 이 3, 4월 과정에서 요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고 미상한 저당 잔금이라는 게 있다고. 요 잔자. 요 잔자. 요 현금으로 해서 잔자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잔 나오면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다. 잔 나오면. 앞으로 외우지 말라고 제 입을 통해서 시험 볼 때까지 거의 20번 나와. 여러분들 잔자 나오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계속 하고만 오면 돼. 제가 잔자 나오면 뭐예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나중에 한다고. 그것도 한 서너 번 대답하다가 5번째 물어보잖아? 그럼 말도 안 해버려요. 속으로 그러지. 금방 떠는 거지. 나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잔자 나오면 연금 현가계수라고. 자, 됐어, 이제.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가장 잘 나와. 저당 상수의 쓰임새가 가장 잘 나온다고요? 자, 저당 상수를 저당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외우지 말라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시험 문제에서 돈 빌렸다. 그러면 저당 상수예요. 돈 빌렸다. 그럼 돈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돈 빌렸다, 나중에 안 갚은다 이런 말 안 나오겠지. 돈 빌렸습니다. 그럼 갚아야 됩니다. 뭘 이용합니까? 물어본다고. 그러면 저당 상수라고 이게. 자, 봐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계속 이 저당 상수가 한 7, 8번 나오는데 저당 상수에는 그동안 이렇게 제가 수업을 했다고. 무조건 여러분 돈 빌렸다고 나오면 저당 상수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단 조건이 있어. 좀 있으면 오늘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계획은 거기까지인데 돈 빌릴 때 조건이 있다고. 올리금 균등 분할 상한 조건이라는 게 있고 온금 균등 분할 상한 조건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올리금 균등이라고. 이 올리금 균등 상한 조건으로 돈 빌려왔다. 그럼 무조건 저당 상수예요. 근데 온금 균등이라는 게 있다고. 빌려올 때 온금 균등 분할 상한 조건은 매기간 온금은 똑같게 여기다 이자 주는 거고 올리금 균등은 올리금을 똑같게. 이게 약간 다른 거거든 이게. 근데 올리금 균등으로 빌려왔을 때가 저당 상수야. 그럼 온금 균등으로 빌려왔을 때는 저당 상수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이제 29회 때 시험 문제라고.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돈 빌려오는데 올리금 균등 상한 조건으로 빌려왔다. 이 조건으로 올리금. 그러면 돈 빌려왔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때 올리금 상한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뭐를? 저당 상수를.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나오면 아 내가 올리금 균등 분할 상한 조건으로 돈 빌렸다. 그때 매년 올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과연 올리금이 얼마일까? 그거 계산할 때 써먹는 거다 저당 상수란 소리예요.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 돈 5억이 있다. 5억이 있으면 5억 빌려야 되죠. 그럼 은행에서 5억을 빌리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5억을 빌리는데 10년 동안 갚기로 했다. 조건이 올리금 균등 분할 상한 조건이다. 그러면 매월 과연 내가 얼마씩 갚아야 될 것인가 올리금. 그럼 갚아야 되는데 이 갚아야 될 올리금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내 연봉 내 월급보다 많다. 그러면 나는 못 빌리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올리금이 얼마일까요? 이거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할 때 써먹는 게 뭡니까? 저당 상수란 소리야. 사실은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안 돼. 왜? 은행에 가면 다 해줘. 다 해줘. 예전에 이거 은행 직원들이 실제로 막 계산했다고 그렇게 막 두드렸다고 이렇게 계산기를. 요즘 뭐요? 요즘은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으면 그럼 이자율 몇 퍼센트? 이자율도 예전에는 뭐 3.25% 했으면 복잡했다고. 요즘은 3.25%가 3.27578% 이렇게 해도 컴퓨터 누르는 순간 찌찌찌찌찌 하면 다 나온다고 이게. 그잖아. 얼마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필요 없는 거야 이거.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요 저당 상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시험 문제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나왔다. 그럼 바로 저당 상수예요. 다른 거 안 물어보니까 봐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돈 빌려있잖아요. 그럼 갚아야 되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돈 빌렸다. 안 갚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안 되겠잖아요. 그럼 갚아야 된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뭘 써먹는다? 저당 상수를 써먹는다 소리야. 그게 저당 상수라고. 요 저당 상수가 이 자체가 원리금 상환액이야. 저당 상수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다고. 저당 상수가 0.16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저당 상수 0.163은 이런 뜻이야. 돈을 1원을 빌리는데 내가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0.163원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저당 상수 자체가 원리금 상환액을 뜻해. 자, 깊게 갔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당 상수 그러면 된다고. 근데 지랄 같은 게 이 원리금 상환액이 똑같은 말이 있어. 부채 서비스에 저당 지불액, 월부금, 할부금 이게 지랄 같은 거야. 이게.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돈 빌렸다.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해라. 그것도 저당 상수. 저당 지불액을 계산해라. 저당 상수. 월부금, 할부금 전부 다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또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지랄 같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똑같은 말이야. 저래 이게. 자, 그러면 산정할 때 이용자에게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 거야. 저당 상수를. 자, 그러면 이 저당 상수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저당 상수하고 똑같은 말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짜자잔 나왔잖아요. 이용자의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를 네 글자로 말해봐요. 오케이. 저당 상수. 큰일 났다. 작년보다 훨씬 잘한 것 같다. 올해 다 합격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럼 저당 상수 이제 끝났습니다. 활용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났던 거 다 끝났어요. 활용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났던 거 이게 저당 상수니까. 자, 이제요 감채 기금 계수라는 걸 할 건데 감채 기금 계수 이런 뜻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5년 후에 이제 강사도 그만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좀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럼 5년 후에 내가 시골 내려가서 살려면 5년 후면 지금부터 5년 후 약 50이 되니까 그럼 앞으로도 30년 더 살아야 되거든. 5년 후에. 5년 후에 50 됐다? 그럼 30년 더 살아야 한다? 그러면 80세까지 산다면 30년 더 살아야 되니까 얼마 있으면 될까? 5년 후에 내가 한 30억 있으면 그러면 30년 동안 좀 풍족하게 살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 5년 후까지 해서 3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5년 후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미래 일정 시점에서 3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 한 달에 또는 1년에 얼마씩 불입을 하면 이게 불입액이거든. 불입액 적립액이라고. 불입하거나 적립을 하면 그러면 5년 후에 30억이 만들어질까? 요 3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은행에다 적립해야 될 금액을 알고 싶어. 그럼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 안 준다. 이자 안 주면 간단해. 이자 안 주면. 요 5년 후에 30억을 만든다. 이자 안 준다. 1년에 6억씩 갖다 놓으면 돼. 6억씩. 맞잖아요? 그렇지? 요 계산하면 불편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다 5억이라 합시다. 5억. 그럼 1년 후에 내가 5억을 만들고 싶다. 은행이 이자를 하나도 안 준다. 그러면 1억씩 갖다 놓으면 된다고, 은행에다가. 근데 지랄 이자를 준다네. 이자를 주니까 불편해지는 거야, 이게. 그럼 이자를 주죠? 그럼 이자를 주면 그것도 복리로. 그러면 1년에 내가 얼마씩 은행에다 적립을 하면 5년에 5억이 될 것인가. 이 적립액을 계산할 때, 불입액을 계산할 때 써먹는 게 감채 기금계수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불입액, 적립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감채 기금계수야. 봐요. 자, 감채 기금계수는 불입액, 적립액을 산정할 때 미래에 필요한 금액. 여기서 미래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5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매년 불입액이 얼마인가? 그때 구할 때 그걸 구할 때 감채 기금계수를 써먹는 거야. 그럼 미래에 필요한 금액에다가 감채 기금계수를 곱하면 그게 불입액, 적립액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요 감채 기금계수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연금의 내과계수의 역수. 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니까. 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요 화폐 시한가치 활용은 중요한 거 요 몇 가지? 네 가지, 세 가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화폐 시한가치는 계산 문제 빼고는 거의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 안 했죠. 세 가지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넷가계수, 연금의 넷가계수. 이거 안 하고 다 끝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일시불의 넷가계수 이게 뭘 뜻하는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10년 후. 자, 이거 현재 1억을 적립했습니다. 저금. 1억을 저금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얼마인가 물어봐요. 10년 후에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지문 만들면 이렇게 돼요. 1억을 이자율 10%로 적립한 경우에, 적금한 경우에 10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럼 10년 후에 얼마에 물어봤으니까 이건 나오면 무조건 이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를 구하는지 판단한다. 그럼 이 경우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구나. 자, 그러면은 연금인가 일시불인가 판단하는 거야. 돈이 여러 번 들어갔습니까? 한 번 들어갔습니까? 한 번. 그러면은 일시불.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소리야. 그럼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6개 중에서 뭘 써먹겠는가 봐봐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뭡니까? 일시불의 넷가계수. 그럼 이거 지분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부터 1억을 10년 동안 이자율 10%로 적립한 경우에 10년 후에는 얼마입니까를 산정할 때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OX? 오, 그렇게. 자, 그 이 반대가 뭘까? 일시불의 현가.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는 이렇게 되죠. 10년 후에 10억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얼마인가? 이걸 약간 변형시킨다고. 10년 후에 10억이 되는 토지를 10억이 되는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구할 때 이렇게 준다고. 그럼 이 경우는 현재 가치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구나. 연금인가 일시불을 판단하면 되죠. 돈이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한 번. 그러면은 뭡니까? 일시불. 그럼 여기다가 일시불이구나.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구나.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만들겠죠. 10년 후에 10억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할 때는 10년 후에 10억이 되는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계산할 때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OX?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 고생하셨어요.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보자고요. 기출 지문을. 자, 이거 보고, 이제 판단해보면, 이렇게 되구나. 별것도 없다니까. 눈만 크게 뜨면 되는데 벌써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1번.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OX? 여기 30일 때 문제거든. 이제 쉬워졌죠? 이거 나오면, 아이고,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몇이 돼? 1.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똑같은 말은요? 저당 상수의 역수. 그럼 끝나지. 저당 상수하고 똑같은 말은요?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 자, 2번 잘 봐요. 돈을 빌렸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돈 빌렸죠? 돈 빌렸으면 저당 상수인데, 근데 조건은 원리금 균등일 때.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일 때. 그럼 원금 균등으로 돈 빌렸잖아요. 그때는 저당 상수 써먹는 게 아니라고. 자, 이 말이 없어, 앞에가.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원리금 균등이니까 이 말이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이 없고,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에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그러면 옳은 말이야. 일반적으로 원리금 균등이니까. 근데 원금 균등이라고 딱 명시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건 O다 X다? X. 여기 리자가 들어가야 돼.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X라고. X. 이거 질문 자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하거든요. 요 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또 질문해. 교수님 돈 빌리고 갚은다잖아요. 근데 저당 상수 나왔으니까 옳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리자가 빠졌잖아요. 리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리자가 빠졌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권리사들은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이게 나왔습니다. 이것 보고 먼저 이게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럼 봐요.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치. 얘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구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연금인가 일시불인가 판단해야 되죠. 자, 식자가, 돈에 식자가 붙으면, 돈에가 식자가 붙으면 연금입니다.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일정 기간 똑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 연금 일시불, 연금. 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하는 거야. 연금의 현가 계수가 없으면 그의 역수인 저당상수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연금의 현가 계수가 똑같은 말이에요. 저당상수의 역수. 자, 보자고요. 그러면 저당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자, 4번.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현재가치죠. 현재가치. 현재가치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이자를 많이 빼는 거죠. 그럼 현재가치는 작아지겠지. 그러면 작아진다. OX? O. 이렇게. 되셨죠? 이게 전부야. 계산 문제 빼고는. 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책을 볼 때 288페이지 보면 거기에 이제 합계 시한가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책은요, 288페이지부터 해서 어디까지가 이 합계 시한가치 관련된 내용이냐면 책을 굉장히 잘 써놨습니다. 296쪽까지가 합계 시한가치 관련된 거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내용 보지 말 것. 내용 여러분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뭘만 보냐면 여기 이해됐으면 오늘 수업이 이해됐으면 양 사이드에 기출지문 보는 거야. 기출지문만. 의미하셨습니까? 내용 보지 말고.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잘 써놨는데 여러분한테는 약간 어렵게 써놓은 거야. 자, 296쪽 가봐요. 296쪽. 그 296쪽이 하단부에 30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렇습니다. 기업.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이렇게 나왔죠. 볼 것도 없어요. 대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안 갚을랍니다. 이렇게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뭡니까? 감채기금계수입니까? 저당상수입니까? 저당상수. 그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리금이란 말 안 준다고. 원리금을 안 주고 그냥 은행에 돈 빌렸다가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원리금 균등이니까. 이해됐었죠? 근데 이것처럼, 자, 7번. 이것처럼 원금 균등을 이렇게 명시해버리면 저당상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OX? O. 그 다음에 디귿. 연금의 미래가치란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말한다. 뭘까 했을까? O입니다. O. 자, 니을.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아까 봤잖아요. OX? O. 이 정도로 내는 거야. 이 정도로.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자, 고생하셨고요. 저와 함께 10분 쉬었다가 현금 흐름으로 갑니다.